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5G 모멘텀, 통신주, 장비주 이쪽 섹터가 강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을 이겨라 해서는 이 부분 주목하면서 관심 기업 찾아보겠습니다. 조상기 SK증권 남양주 지점 PB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주가 먼저 가고 또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통신 서비스도 좀 가고 그러는데요. 5G 관련주 일단 분류를 좀 해보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분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5G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네. 올해 초에도 5G 장비주에 대해서 5G가 성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두 번째 정도로 예. 공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기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자망 장비를 가입자들끼리의 망에 관련된 장비를 까는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이 광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안하는 이 계측 검사, 모니터링을 하는 회사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보이시는 표와 같이 중계기는 솔리드, 그리고 기지국과 스몰셀은 KMW와 에이스테크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5G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기업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기지국 RRH와 스몰셀을 만들고 있는 KMW와 에이스테크의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미 5G 핸드폰을 구매하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정한 구역에서만 5G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아직은 5G가 많은 네트워크망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지국이 더 많이 세워져야 이 음영 지역이라고 불리는 5G가 아직 안 깔린 4G만 이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기지국을 이용해서 5G를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5G 스마트폰이 좀 더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 기지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는 KMW와 에이스테크와 같은 RRH 장비 그리고 스몰셀을 만드는 장비들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게 기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5G 모멘텀인데 5G가 계속 성장하느냐, 시장 얘기는 안 여쭙고 바로 이제 섹터 종목 얘기로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셨고 어쨌든 5G가 이제 개화해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가운데 보면 지금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제 분야가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부터 해서 운영 관리, 중계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지국 쪽하고 스몰셀 부분 이쪽에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네네. KMW하고 에이스테크를 볼 건데 그 전에 기지국은 알겠고 스몰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스몰셀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저전력 무선 접속 기지국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기지국에 포함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영 지역에서는 스몰셀,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도나 아니면 시골에 기지국이 잘 세워질 수 없는 곳에서는 스몰셀이라는 작은 기지국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큰 중계기가 세워질 수 있는 곳에는 당연히 기지국인 RRH가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작은 기지국 장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몰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몰셀은 작은 지역밖에 이 네트워크가 운영이 안 되고요. 기지국 RRH가 크게 세워지게 되면 더 넓은 지역으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스몰셀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기지국 RRH가 필요한 지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G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통신 장비주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두 기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KMW부터 좀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KMW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지국에 관한 송수신 장비 그리고 부품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5G의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용자의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들어오는 이 미약한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약한 신호를 조금 더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를 좀 더 키워서 저희가 5G를 조금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주변 잡음들을 제거해서 그 장비 내로 들어오는 이 모뎀으로 전달해준 이 RF 필터를 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요. 현재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 삼성전자에게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향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향후에 네트워크 장비를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KMW가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신제품으로는 미모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의 약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필터와 안테나를 일체화시키고 조금 더 작게 소형화시킨 제품으로서 미모는 KMW의 신제품입니다. 따라서 미모는 작년에 신제품으로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노키아와 같이 공동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키아에게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MW는 매수가는 23,000원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KMW부터 봤고요. 예, 주가는 최근에 잘 가서 조금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인데요.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기지국용 안테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RF 필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5G 기지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고요. 수출 비중이 무려 91%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보다는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국내 수출업체고요. 기지국용 안테나, RF 부품 그리고 RRH 앞서 말씀드렸던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RRH를 만들고 있고요. 기지국용 안테나는 국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약 50% 동사가 점유하고 있고요. 경쟁사로는 하이게인 안테나라는 회사, 감마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G가 조금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4G 안테나를 태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 4G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4G 안테나를 해외로도 매출을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4G 투자 기지국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에이스테크가 그 안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4G 투자로 인해서 기지국의 안테나 또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요. 공장 이전을 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 10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이미 흑자 전환했고 그에 따라서 2019년도에도 실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KMW의 미모라는 신제품이 있었다면 에이스테크에는 AFU라는 안테나 필터 유닛을 앞서 말씀드렸던 미모는 큰 장비고요. AFU는 조금 소형화된 장비인데요. 마찬가지로 안테나 필터를 일체화시키고 소형화한 형태로 AFU라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AF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업체로 하반기쯤에 계약 수주권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향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AFU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테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또한 AFU는 19년도에 국내 매출만 봤을 때 약 800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 매출액 쪽만 봤을 때도 2,450억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5G 회사가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에 에이스테크와 KMW는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투자 포인트를 맞출 수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는 한 8,0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연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지금 나 있는 구간입니다. 두 종목도 그렇고 통신 장비주들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가격 부담 이런 쪽은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5G를 가져온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좀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주식을 넣는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5G 장비 관련주는 주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조차 SK텔레콤, LG U+,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매크로 환경이 어두울 때는 방어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5G가 주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주식을 사야 한다면 5G 장비 쪽을 좀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5G 관련주, 특별히 통신 장비주 오늘 분석해봤습니다. SK증권 남양주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할까요? 코스닥은 금방 눈에 보이는 사이에 마이너스로 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줄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하락이 만기일 관련해서 좀 과했다. 오늘 좀 돌려놓겠지만 돌려놓은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 시장을 초반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시, 정확히 1시 1분에 어떤 또 얘기가 속보가 들어오느냐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시화 시인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또 뭐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켜봐야죠.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